작가가 그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묘사를 잘해가지고 그 묘사가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다. 지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지금도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 화가들이 그리스도를 그릴 때는 그리스도는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을 때도 보면은 옆에 여자들이 울고 있고 엄마 마리아, 아내 혹은 이제 애인 마리아 막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는 그런 사도들이 있고 하다못해 천사들이라도 이미 날라와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영혼을 접수하려고. 그래서 절대로 외롭지 않은데 이 그림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제 혼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다 이거죠. 신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테니까. 이거는 그 그리스도가 받은 고통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받은 고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다 표현을 한 거예요. 눈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손 떨림 막 이런 것들에 그거를 이제 그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오직 자연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인간의 시체는 그가 누구였든 간에 이만한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은 진실로 이러하고 또 이러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기독교 교회에서는 초창기 시절부터 그리스도가 비유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았으며, 고로 그의 고통도 십자가 위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었다는 견해를 확립했다. 그림 속에서 이 얼굴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지고 퉁퉁 부은 데다가 역시나 무섭도록 퉁퉁 부어오른 피멍으로 얼룩져 있고 두 눈은 그대로 떠져 있고 눈동자는 비스듬히 돌아갔다. 또 커다랗게 뜨인 눈의 흰자위에서는 어쩐지 죽음과 같은 유리빛 광채가 빛나고 있다. 근데 이 그림보다도요, 여러분, 그림도 뭐 그렇죠. 제가 그림을 비평할 저기에 있지는 않고요. 너무 잘 썼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그림에 대한 묘사가 이제 되게 뛰어나가지고,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예요. 이 불가리아 국비 유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때 크리스테바는 정말 천재 소녀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에서 국비 그 유학생으로 선발돼갖고 프랑스로 가면서 손에 책 한 권 들고 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흐진이 쓴 도스토옙스키 시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그 철학 네노라는 뭐 푸코나 뭐나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됐는데 필립 솔라르 이름 까먹어버렸네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크리스테바가 쓴 여러 저작 중에 검은 태양 땡땡 우울증과 멜랑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 있어요. 김이나 농김 동문섬. 여기에 보면은 이 백치 에 인용된 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테바는 제가 이게 오래전에 정리가 된 거긴 한데요. 제 정리 노트를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그림을 묘사를 되게 잘했잖아요. 그림에 대한 이 설명을 되게 잘했는데 이 그림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된 그리스도의 표상 속에 홀바인 자신의 멜랑콜리가 투영돼 있다는 거죠. 그야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바젤 미술관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구글에서 물론 이미지 검색으로 봤지만 이 그림에서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사이즈와 구도예요. 요렇게 30cm, 요렇게 2m.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에 지금 관인데 땅속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은 흙이 막 이렇게 있을 거고 땅으로 안 들어가도 지금 땅 밖에 있어도 그게 뭐 큰 차이가 없지.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위에서 완전 답답하게 눌러지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일단 저는 너무 무섭고 이게 너무 힘들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해주는 이제 이 대목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감내한 고통. 그 다음에 이거죠.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조차도 저 자연의 폭압을 피해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일그러진 얼굴 완전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부활의 가능성 그런 걸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거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거라는 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거 그걸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그 훌륭한 진짜 그 이미지 텍스트였고요. 뭔가 거대하고 붙잡을 수 없는 말 없는 짐승이나 더 정확히 아주 더 정확히 말해서 위대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존재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아주 새로운 조직의 어마어마한 기계 같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속의 자연이 모든 걸 다 갈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F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대한 용광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집어넣으면 막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이폴리트의 그림 속에서 이폴리트는 근데 이 홀바인의 그림을 보고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홀바인의 그림 속에서 암시되는 그 자연의 존재, 거대한 괴물의 존재를 로고진으로 등치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 이폴리트한테 로고진이 공포의 대상이 됐는지, 네, 이것도 재미있는데,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병약한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이폴리트인데요, 괴물은 정말로 거대한 힘을 발휘해서 꿈속에 나와요. 괴물이, 이폴리트가 걔가 있거든요. 노르만데 얘를 막 물어 죽이려고 우르릉하고, 그 다음에 로고진이 또 나타나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또 조용히 또 이폴리트를 쳐다봐요. 그래서 얘가 되게 삐지는데, 내가 이렇게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막 악몽까지 막 꾸게 되니까 자연이라는 녀석이 정말 나를 죽도록 무시하는구나 싶어갖고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야? 자살이지 뭐. 그래서 자연이 먼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자살하겠어라고 이제 이폴리트가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 그게 공작의 생일 파티였나 봐요. 거기서 이폴리트가 자기 자살한다고. 그래서 네. 니 아바하지마의 아비스니엔이 생각났습니다. 불가피한 해명, 아프레모아 르 델리지. 내가 죽고 나서 홍수가 나든 말든. 이때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 제목의 이제 조그맣지 않아요. 근데 너무 길어. 유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걸 다 읽고 해가 뜨기 전에 권총이 또 있어야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빵 싸서 내가 자살나겠어 하고 이제 이폴리트가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노트는 없는데 이 부분 어릴 때 너무 재밌게 읽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폴리트가 그거를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상물에서도 안 줄이고 그대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폴리트 막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폴리트의 니 아바 하지마 아비스니엔이 불가피한 해명 이제 거기에 쭉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사에서 나는 자살을 하겠노라 라고 하고 어머 저봐 해가 떴어 막 이러고 있고 야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특히 그 예반친 장군 부인이 얘를 되게 안쓰러워 하거든요. 이게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렸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치료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막 하는데 얘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엄청 싸긴 쌌는데 이게 불발이었던 거 그런 거예요. 그 러시아 문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비극이 될 뻔한 것이 되게 희극으로 해프닝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은 이폴리트를 위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폴리트 얘기는 끝나고 나중에 모든 이야기가 종결됐을 때 후일담에서 이제 이폴리트는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은 의사가 그에게 시한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제까지 살 것이다라고 한정지어진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죽었다라고 이제 의사가 전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이폴리트는 이제 끝이 이제 이걸로 사라지고요. 여기 제가 꿈을 또 다른 거를 써놨는데 로고진이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물수건으로 자기를 질식시키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킨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날에 무시킨한테 로고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로고진의 위협을 경고하기도 하고 로고진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 로고진의 환영을 자연의 포갑 심지어 조롱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얘의 그 병약한 의식 속에서는 이 그림이 로고진 집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고진이 굉장히 양가적이고 복잡한 인물로 이제 그려졌는데, 로고진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원엔 죽이고 싶은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까라마조프에선 이게 스메르자코프인데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어둡다는 측면에선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열정의 주인공으로 남성성을 되게 극대화시켜 가지고 어둠의 주인공이고 스메르자코프는 그 까라마조프 동영상에서 스메르자코프 한번 보세요. 제가 되게 자세히 찍어놨는데 까라마조프에서 스메르자코프는 또 반대로 남성성을 일부러 거세해 놓은 거죠. 더 비참하게 만들라고. 완전 죽으라고 진짜 미학적으로 완전 죽으라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구석이 없는 반면에 그래도 로고즈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석이 적어도 저한테는 있는 캐릭터인 거죠. 그게 이제 이 홀바인의 그림하고 이제 엮이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홀바인의 그림 속의 그리스도는 누구의 메타포입니까? 바로 무의식인의 이제 메타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그 다른 자기처럼 혹은 자기보다 더 자기 못지않게 자기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적어도 그들 곁에 있겠다.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겠다. 이런 거 그게 되게 이제 가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이폴리트가 하는 얘기하는 이 홀바인 그림에서 프카르치네 쉐 라고즈나 아크라사체 이 슬로바니엣 로고진의 그림에는 그런데 그림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 속에 표현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없다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일차적인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뭔가 더 다른 깊은 아름다움이 이제 있다. 다른 식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쓸 때는 이거를 추 개념으로 순고미 더 서블라임이라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서 봐도 이거는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 미학도 좀 살펴보고 버크라고 있습니다. 이 미학을 정초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보고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표피적인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를 껴안는 아름다움, 추하다 할 때 추를 껴안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고통을 껴안는 아름다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백치의 주인공들을 설명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백치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요틴의 일격이 가해지기 1분 전 사형수의 얼굴 뭐 이런 거를 무시킨이 아젤라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 거 그려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갑분싸 갑자기 싸해지는 길로틴에서 빡 떨어지기 전에 재수가 어떤 얼굴일까 이런 걸 그려보면 어떨까요? 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세례자 요한의 참수 한스 프리스 이건 제가 찾아봤네요. 공작이 이런 그림도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스 프리스 그렇게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1450년에서 1520년 화가고 이 세례자 요한의 참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1514년 16세기네요. 근데 이제 그 세례자 요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요. 다빈치도 비슷한 시기에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세례자 요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요건 아무래도 참수니까 네 IS 참수 무섭죠. 그래서 소재의 이제 특수성 때문도 있지만은 그림 자체가 되게 이제 어두워요. 이런 이제 어두운 그림도 있고 그 밖에 조금 밝은 그림. 알레산드라의 얼굴은 이 사람하고 비슷해요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것도 홀바인이 그렸네요. 다름슈타트의 마돈나랍니다. 마돈나 오브 더 부르게르 마이스트면 시장일 건데, 네, 마이어 패밀리 이건 1526년 그림인데 시장 가족 뭐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요는 많다인데 이 많은 그림들 속에서 당연코 돋보이는 거는 말씀드린 이제 홀바인의 그리스도 그림이고요. 그거하고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지인데 나사샤 필리포브나가 아예글라야한테 몹쓸 짓을 하잖아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그녀가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당신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 한 장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들은 복음서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항상 그리스도는 혼자 있지 않고 옆에 누가 있더라. 제자가 있거나 누가 있거나 하다. 하지만 그들도 가끔씩 그리스도를 혼자 남겨두는 때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혼자 있습니다. 사색에 잠겨 있어요. 뭔가 명상에 잠겨 있고 약간은 넋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은 멍 때리는 그런 거지. 멍 때리는 순간이 그리스도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혼자 있지는 않아요. 이 그리스도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색에 잠겨 있고 어린아이는 좀 놀다가 저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저렇게 유심해하지 하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쳐다봅니다. 그럼 그런 아이를 그리스도는 정겹게 이렇게 약간 쓰다듬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되게 이제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이 그림이 그 그리스도 주검의 쌍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